자, 그나저나 민법은 이제 조금 올라가셨나요? 민법은? 그래요? 그럼 뭐 얘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설마 이 가을의 전설에 도전하시려고 지금 이게 맥시멈 해서 최대치가 뭐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여기서 몇 개 꺼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려워요. 이렇게 가는 거는. 예?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이게 아마 저기 그 한쪽에서 점수를 많이 따는 걸로 전략을 세우고 들어갔을 때 한쪽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뒤에 과목도 망친다고요. 생각만큼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면 그냥 그 담당 과목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거 지금 어쨌든 간에 1차가 돼야 2차를 가실 거 아니에요. 지금 2차를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1차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2차도 손을 대면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적이 다 안 나오는 거야. 그 상태에서 7월 달을 맞이하게 되면 불안하거든요. 그럼 안 되겠구나. 1차만 해야겠구나. 그 2차를 버린다고요. 그래갖고 1차만 또 돌아가면은 공부가 또 되냐면 이게 공부가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1차만 하면 일주일에 이틀만 나오면 되잖아요. 두 과목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요일을 공부하냐면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두 과목 가지고 그냥 고생하다가 운이 좋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수험 기간은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안 되는 과목이 있으면 가서 그냥 그걸 물어봐 갖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빨리빨리 자수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죠? 아, 뭐 우리끼리인데 뭐가 어때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얼굴이 여기 화면에 나오냐고요? 안 나오죠. 저밖에 나오질 않아요. 뒤통수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칠판밖에 안 나온다고요. 여기서 저밖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합격은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공부하시느라고 주변 요즘 대인관계도 조금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야? 그러면 차마 학원이라고 말을 못하고 잠깐 바람 쐬러 나와서 그러니까 일 보고 있어라든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제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합격을 하시면 실상은 내가 이 공부하느라고 그동안에 조금 소홀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 이거죠. 그 물어보죠. 저쪽에서 어떻게 됐어? 됐어. 얼마나 간결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됐어? 그럴 때 우리나라는 시험 제도가 잘못돼 있어. 이게 과목이 너무 많고 이게 참 아주 그래. 뭐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길게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이미 그 양반은 딱 듣는 순간에 떨어졌구나 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되면. 설마 지금 이 개론에서 점수를 많이 맞아서 지금 꺼주겠다는 전략으로 설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법이 안 되면 2차 과목도 나중에 접근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2차 과목 선생님들은 항상 이제 민법의 진도 나가는 걸 보고 특히 공시법 선생은 민법 어디까지 배웠냐고 물어보면서 설명을 해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안 되면 남아서라도 공부해야 돼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 또 끝나고 나면 여기서 나 공부하고 와야 돼? 그럼 그거 안 되는데 오후에 그 수업은 왜 안 들은 거야? 오후에 수업은 왜 안 들은 거야? 기출 그거 하는 거. 왜 안 들은 거야? 이제 또, 자, 또 뭐라고 이거 또 남아서 공부해야 돼. 알았어? 참. 너 이따 봐갖고 여기 안 남아있으면 알아서 내가 마이크 대고 얘기할 거야. 누가? 야, 됐어. 무슨 지금 여기 어르신들도 지금 생신 안 챙기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껏 하는 소리가 그래서 뭐 약속이 잡혀 있다고? 저녁에 할 거 아니야? 아 4시쯤에? 아이고. 저 오늘 참 알았어. 그러면은 뭐 외식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가서 잘 먹고 다음 주부터는 뭐 가야 될 명분이 없는 거네. 오늘 확 놀고 야 뭐 가족끼리 저기 외식하는데 뭐 놀 게 뭐 있어. 밥 먹으면 끝나는 거지. 야
끝나고 또 약속이 또 있지, 그러면. 끝나고 약속이 또 있지. 아이고, 참. 이걸 그냥, 아이고. 아니, 열심히 잘해. 그럼 나중에 아버님이 저 학원으로 저기 또 원장님 찾아서 또 항의전을 하게 하지 말고, 믿고 맡겼더니 어떻게 됐냐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거예요. 자, 여기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18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수요량의 변화하고 무슨 변화가 있어요? 수요의 변화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일단 기억을 하는데 요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가 이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그렇게 내주잖아요. 다음 이제 아파트에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이거밖에 없어요. 당해제와의 가격 변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변할 때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죠. 얘들은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수요 함수할 때 해봤잖아요. 그런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 외에 나머지 소득이나 기호나 관련제의 가격이나 이런 건 다 일정하다는 거야. 오로지 얘 하나만 변하는 거야. 얘 하나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에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 변화 요인이 있죠. 옳게 묶인 게 뭐냐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수요량 변화 요인이 있죠. 그 다음 무슨 요인이 있어요? 수요 변화 요인이 있으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뭐밖에 없어요? 당해자의 가격밖에 없으니까. 당해자가 뭐겠어요? 이게 아파트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 가격이죠. 그렇죠? 이때 이 문제의 답이 이거였다고요. 아파트 가격의 변화. 왜냐하면 이 중에 이 요인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다 뭐 줬겠어요? 소득의 변화, 이자율의 변화 뭐 이런 거 줬을 거 아니에요. 어? 다양하게. 근데 여기서 아파트 가격의 변화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지문이. 그러니까 요거 요인을 알면 갖다 이렇게 찍으라고 준 거잖아요. 그거 찾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를 구분할 수 있느냐. 요인이 뭐냐. 이걸 구분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또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변하잖아요. 얘가 변하면 나타나는 형태가 원래 이게 쭉 풀었었으면은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 이렇게 써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얘 곡선상이라는 애가 얘가 세 글자죠. 여기 수요량이 요거 세 글자죠. 네? 이렇게 맞춰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 특징 또 뭐가 있어요?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수요량의 변화구나 이렇게 대입해 버리니까 출제자들이 이 문장을 수술을 해가지고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상하고 점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들어가면 틀린다고요. 아무리 봐도 점이 없잖아요. 애가 점을 빼고 온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1,000만 원이에요. 평방미터당. 그럴 때 100채를 소비했던 이 수요자들이 얘가 1,200으로 올랐어요. 그랬더니 80채를 얘가 800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졌더니 얘네가 120채로 소비하는 양이 늘었어요. 그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얘가 변한 거는 뭐가 변했냐면 가격이 변한 거라고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원래 1,000만 원일 때 100채를 소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가격이 1,200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줄었단 말이죠. 아까 여러분들이 수요의 법칙 배웠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잖아요. 가격이 하락했어요. 800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수요량이 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뭐가 변했어요? 이게 변했잖아요. 이게 변했는데 얘를 변화를 준 요인이 뭐예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태가 이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이 점 또는 이 점으로 이동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무슨 변화다? 그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이게.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요. 얘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당의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야.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 소득도 있고 기호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표시될 수 있잖아요. 저거는 가격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형태가 이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표시가 돼요. 얘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죠. 자, 똑같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1,000만 원일 때 100채를 소비했던 사람들이 120채를 소비하기도 하고요. 80채를 소비하기도 해요. 그러면 뭐가 지금 변한 거예요?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변했는데 뭐는 그대로예요. 가격은 안 변했잖아요. 가격은 안 변하고 얘가 변했다는 얘기는 가격 말고 뭐가 다른 애가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소득이 증가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때. 그럼 소득이라는 거는 관련자의 가격이 아니잖아요. 당해자의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얘가 1,000만 원일 때 100채를 소비했던 사람들이 가격은 그대로 1,000만 원인데 120채를 소비하거나 이렇게 80채를 소비하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는 변한 거예요? 변했잖아요. 수요량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가 변했는데 변화를 준 요인이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변화를 이 선에서의 이동으로 표시할 수는 없죠. 얘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선을 하나 새로 그렸다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니까 뭐가 이동한 거예요? 곡선이 이동했잖아요. 곡선이. 곡선의 이동으로도 수요량은 변해 안 변해요? 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기출에서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지문을 준 거예요. 그럼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렸을 거 아니에요. 자,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도 수요량은 변하죠. 네, 이렇게 변하는 건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답이었다고요. 그 문제.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하나는 요인이 뭐냐를 구분할 수 있느냐. 하나는 그 형태를 물어보잖아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맞출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면 할 때마다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내용 정도는 이제 구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수요와 공급의 기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있죠.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이해하신 분은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도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나오면 틀릴 일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요 변화 요인이 있어요. 걔도 이제 별표해야 되는 건데. 자, 수요 변화 요인은요,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소득 변화에서 이제 19페이지 있죠. 19페이지 가면 이제 그래프 밑에 있죠. 가면 이제 정상제하고 열등제의 경우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대체제, 보완제 이런 애들 나오죠. 예. 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수요 변화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가 변할 수 있냐면 얘가 변할 수 있어요. 소득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에 있었을 때, 자, 여기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고 물건 가치 대비 융자 비율 있죠. 예. 얘가 만약에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얘도 상향 조정이 됐어요. 자,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어요. 얘가 상향 조정되면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얘가 상향 조정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둘 다 늘어난다고요, 둘 다. 에? 둘 다. 이거 우리가 그때 해봤잖아요, 이거. 자, 괜찮아요. 뭐 지금 또 하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다음에 안 되면 또 하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어쨌든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아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총부채 상환비율은요, 차입자가 벌어들인 연소득으로 원리금에 대한 감당 능력을 우리가 측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요,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 연소득이 1,000만 원일 때 요 비율을 40%를 주면 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400원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비율을 50%를 주면은 연소득이 1,000만 원일 때 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500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원리금의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죠. 이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물건 가치 대비 융자 비율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 있죠. 이걸 이제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까지 융자 받을 수 있냐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율을 60%를 주면은 부동산 가치가 1억일 때는 6천은 융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을 만약에 70%를 해주게 되면 1억짜리 부동산이면 이거 담보로 7천만 원까지 빌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죠. 돈을 더 많이 빌려 쓸 수 있으니까. 또 그거를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전에 빚이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빚 많아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비율 자체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상향 조정이 되면 수요가 뭐 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했었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는 늘어요, 줄어요? 수요는 증가하죠. 네. 소비자들은 자기가 소비해야 될 제품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더 오르기 전에 사두는 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자, 소득이 변할 수 있을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제. 수요가 감소하는 애들을 열등제. 그 다음에 수요가 불변인 애를 중간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정상제하고 열등제를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거는 따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회 인식의 변화와 소득의 변화에 따라 재화의 성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정상제가 열등제가 될 수도 있고 열등제가 정상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이 모바일 폰 있죠. 핸드폰 쓰기 전에 삐삐가 있었잖아요. 삐삐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걔도 정상제였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걔가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 품목에도 빠져 있다고요. 지금은 걔가 무슨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열등제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모바일 폰 있죠. 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열등제로 전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락할 수가 있죠.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하면은 사람 몸에다가 뭐 하나 새겨 넣으면은 그걸로 다 된다는데요. 그죠? 지금 이게 손목시계처럼 차고 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기술의 발달이 쭉 이어지게 되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9페이지 중간에 가면 대체제하고 보완제 있죠. 예, 관련제의 가격 변화가 이제 제일 잘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요게 요 수요의 변화로 인해서는요, 얘가 제일 중요한 변수예요. 공급 측에서는 제일 중요한 변수가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기술 수준의 변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관련제의 가격 변화는 수요 측의 변화 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공급 측면에서는 얘가 나왔던 선례가 없어요. 공급 쪽에서. 그러니까 수요 쪽에서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지문은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있죠. 어?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무슨 재?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무슨 재화? 자, 그 다음에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있죠. 좌측이라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기 지문이 3개가 있어요. 대체재의 가격 하락, 아파트 가격의 상승,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의 상승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대체재의 가격 하락은 여기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돼야 안 돼요? 자, 아파트 가격의 상승 있죠? 예. 이거는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돼야 안 돼요? 여기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의 상승이 있죠. 자, 요거 안 되고요. 요거 안 되고 요거 돼요. 여러분 시험에서 낸 거예요. 에?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제 뭐냐면 요걸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몇 개냐고 물어볼 때가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그랬죠. 기역, 니은, 디귿을 주는 거가 틀리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요거를 이것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아까 했던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의 변화가 구별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곡선이 이동하는 거니까 이거는 가격이 변했으니까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에서 이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가격은 이 곡선 이동시킨 요인에 얘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의 변화를 물어보면 혹시 기억을 할지 모르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는 얘는 또 저쪽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공급 측의 변화 요인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열로 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체제 보완제 관계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대전 있잖아요.
대전으로 이제 이사를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사를 와가지고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얘를 이제 구입하러 왔어요. 뭐를? 아파트를. 대전의 아파트 시세가 평균적으로 뭐 한 4억 하나요? 한 30평 했을 때? 3억 5천이요? 그래서 원래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왔는데 아파트 시세가 3억 5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보다 초과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원하는 규모의 이 아파트를 갖다가 3억 원 정도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알아봤더니 빌라가 있는데 빌라는 한 2억 8천이면 살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 걸 포기하고 뭐를 선택을 한 거예요. 빌라를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선택이 가는 이유는 아파트나 빌라나 둘 다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효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대체제예요. 그렇죠? 대체제라는 건 대신 소비한다고요. 얘를 소비하나 효용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 재화를 소비하면서 얻는 만족감이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꽁 대신 닭이라고 있죠. 꽁고기 없으면은 무슨 고기를 대신 먹을 수 있어요? 닭고기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대체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체해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란 말이에요. 대신해서. 어? 자, 여러분들 만약에 술을 즐겨 드시는데 원래 맥주를 좋아했어요. 근데 맥주 가격이 병당 한 5천 원씩 뛰는 거예요. 그럼 맥주 못 마시고 뭐 마셔요? 소주나 막걸리 마실 거 아니에요. 그 걔한테 얻어지는 효용이 비슷하죠. 마시면 취하는 것도 비슷하고 취하면 사람 못 알아보는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소비할 수 있는 애들이 대체제라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내가 걔를 소비해서 얻는 효용이 비슷하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선호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체제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성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그때 얘가 대체제의 가격 하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빌라라고 넣어주게 되면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1,000만 원이었고 얘도 1,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800으로 떨어지면은 효용이 같으면 굳이 비싼 애 살 필요가 없잖아요. 얘를 더 소비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대체제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야 돼요. 대신 소비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집에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끼 간단하게 공복을 해결할 때는 밥이 아니라 라면 한 그릇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밥에 대한 대체제가 뭐겠어요? 라면이라고요, 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대신 소비하는 패턴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간에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그렇겠죠? 이게 정리가 돼야 교차 탄력성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 지문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있죠? 이렇게 주잖아요.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16% 상승했더니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8%가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소형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은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대체제. 그렇잖아요. 원래 가격이 같았는데 얘가 16%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비싸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대신에 뭐를? 다세대 소비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관계다? 그게 대체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소비 패턴을 하시잖아요. 시장에서도. 원래 아파트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시세가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 사는 건 포기하고 대신에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빌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둘이 서로 대체제니까 그 소비 선택이 가능하다고요. 이해하시겠나요? 자꾸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보안 자료나 있었죠. 네, 보안 자료는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등호가 아니라 뭐로? 플러스로. 여기 있는 보안제라는 것은요. 두 개의 재화가 결합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가 효용이 발생하는 애들이에요.
남자분들이 만약에 골프를 치시려고 그러면 골프채 갖고는 골프를 못 치겠죠. 이 하나만 갖고는 뭐가 필요해요? 골프 공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골프채 용품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골프채 가격이 종전보다 한 4, 50% 뛴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골프채 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골프채를 안 사는 사람이 공만 사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얘 안 사면 얘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개가 있어야지 우리가 골프라는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하고 실이 있어요. 자,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바늘하고 실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간다고요.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가격이 비싸지면 걔만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애도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완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애들 있죠. 걔들이 뭐겠어요? 보완제죠, 보완제.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같이 늘잖아요. 같이. 이게 소비 움직임이 같은 애들이 보완제라고요. 만약에 자 바늘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바늘 소비가 늘죠. 그럼 바늘만 사지 않고 실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A 재화의 가격이 10%가 상승했더니 B 재화의 수요가 7%가 증가하고 C 재화의 수요 있죠. 얘는 5%가 감소하더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A와 B의 관계, A와 C의 관계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했잖아요. 그 이런 배열로 나오면 바로 인식하기 힘들면 아까 우리가 수요의 법칙에 의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상승하면 이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이거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이게 줄을 때 같이 줄면 이건 보완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이 줄면 소비 움직임이 같으니까. 반대로 늘어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대신 소비하는 애들 아니에요. 얘가 비싸졌으니까 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A와 C는 서로 A와 B는 무슨 관계고 대체제. A와 C는 무슨 관계? 보완제. 그러니까 지문이 나왔을 때 만약에 바로 연결하기 힘들면 거기 밑에다가 요거 써놓으면은 구별이 가능할 거라고요. 정리 안 되시면. 이게 실전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출제가. 이거를 오후에 우리 기출하신 분들이 이거 할 때 이걸 푸는 거라고요. 그렇죠? 해봤다고요. 근데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놓고 이제 뒤로 가다가 또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한번 또 두들겨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 그거예요. 자꾸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 관점이 딱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문장을 보면 스스로 판단해서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하단에 박스로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화살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게는 잘 안 준다고요. 표현을 해주니까. 그것만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소형 아파트 가격이 뭐였어요? 상승했잖아요. 상승하면 이 가격이 상승하면 얘 소형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이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얘 소비가 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체해서 소비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무슨 제라고 할 수 있어요? 대체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자꾸 이제 해보시면, 그죠? 대입을 하고 이거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내용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해보시면은 별거 아니라는 거를 알게 돼요. 이게 간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납득이 되실 때까지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죠? 자, 어쨌든 괜찮아요. 여기 이번에 요약집으로 가니까 경제 천천히 가면서 한번 또 하면 되니까. 수요라도 일단 정리해 두세요. 이번 주에 배운 거. 예? 다음 주에서 공급하고 또 탄력성하고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만 또 구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탄력성도 싫어하시잖아요. 그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경제론을 마무리하고 이거 요약식 수업할 때는요. 앞에 우리가 총론 빨리 가잖아요. 총론은 빨리 가고 경제에서 시간을 좀 쓰고 그 다음에 시장론 빨리 가고 투자론에서 시간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웬만하면 좀 남아서 공부를 좀 하세요. 어? 이제 다 끝났다. 가방 다 쌌다 이거죠. 이제 가야 된다 이거죠. 자, 어쨌든 간에 복습을 좀 해주시고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체킹했다가 예, 저 볼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운들 내시고 예, 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합격들 하셨어요.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